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가 인정한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선박 건조에 사용된 설계도면, 건조 관련 자료 등의 보관 실태를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개별 조선소에서 제각각 보관되어 있어 자료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비슷한 종류의 공연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동시에 짓는 것이 분명 문제인데도 공무원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시는 국비 434억 원이 큰 돈이기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엄청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느냐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액수 434억 원의 건축비와 막대한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됩니다. 흰머리가 또 늘어갑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35년간 용역업체 노동자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인권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례가 정한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청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트램과 같은 교통수단 도입 및 계획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및 양산선에 부산시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에 파견하거나 부산시가 중심이 된 TF팀 구성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 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부산시가 우선 구매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메이드 인 부산 제품 일거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도약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가 넘치고 창조가 존중받는 창조 코리아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부산, 청년이 몰려오는 새로운 창조 지식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방과 후 종목별 선생님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체육부서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청소년 담당 부서의 업무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담당 부서가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사업을 미룬다면 결국 피해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김해공항의 항공 화물 전용 터미널을 신속히 건설하여 특송항공사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현재 김해공항으로는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정부가 조속히 가덕 신공항 문제를 확정짓고 동남권 물류 허브 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 시민단체에서 르노 삼성자동차의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르노 삼성 사측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대화를 하자며 부산 시민회의를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자로 노동조합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출근할 것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산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교섭을 통한 임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과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출근하는 조합원을 퇴근 명령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성장 산업 유치와 같은 경제성장 전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실업과 사회양극화 문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까지 폭넓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송동 구한진 씨와의 부지를 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인근 주민 100여 명, 10월 2일 19명 토론으로 시민토론회를 2회 개최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뭐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더구나 올해 이 총선 와중에 6월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의혹입니다. 해운대는 대표 관광 도시이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난개발의 아픔도 공존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팔각정 모양의 기차역으로 1934년에 개통되어 1987년 재건축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지역의 근현대사를 품은 유일한 팔각정 형태의 폐역사와 폐선부지로 도시 계획적으로도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거 관리와 홍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담당하는 유권자 관리는 차치하고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묶여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임명받아 배치되는 부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이동을 원할 때는 부서를 최소 3위에서 최대 5위까지 순위를 매겨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중 부산시 내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최전선에서 밀접한 사업을 펼치는 사업부서는 일할 직원이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근무 평정도 낮아 소극적인 근무 태도로 업무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새벽부터 국민의 권리인 정보 공개 청구를 시민단체 출신의 부산시 정부직 공무원이 무마하고자 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업무 협의나 요청으로 생각했지만 불찰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해당 공무원의 사과만으로 사태를 종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과수학교가 부산 지역 초중학교의 4분지를 차지하므로 이런 방대한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그냥 방치할 수 없기에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 통합 및 폐교에 대한 기준 마련과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어떠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자 방침을 내릴 때에는 행정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자신의 시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직위가 정말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한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와 의결을 할 때 명백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입니다. 부산시의 스쿠버 다이빙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해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여 해준 경관 지구로 지정하고 어초, 바다 목장, 바다숲 등 해준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인공 기반 해준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비 보조금 중 투자 분야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52.5%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민간 투자 사업, 특히 유료도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고 향후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의 제도대로 환승제도의 기준은 무조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개편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승 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은 30분의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 환승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최상입니다. 또 만약 이러한 방안이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다면 저녁 9시부터 이 길 7시까지는 야간 환승 시간제를 1시간으로 하자는 대책입니다. 만약 홍콩, 싱가포르에 북한과 같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있었다면 불과 몇 년 만에 천지개벽시켜 하루 수십만 명이 지갑을 여는 세계적인 관광 메카로 조성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북한 재개발 사업에 성공 열쇠를 할 수 있는 고속철도 부산역 지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항철도와 항구, 매우도시 통합은 부산역 일원의 거대한 육교 하나에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